벽진이 씨 29대 일화정 이학준. 자는더고 벽진장군의 29세손이고 평정공 약동의 12세손이다. 유산 일화정의 증손이다. 생부는 극진이고 자는더고 호는 일화정 1798년 10월 18일생이고 1870년 6월 13일 별세했다. 향년 74세수를 했다. 묘는 합천 숭산면왕영촌 약산 임좌이다. 여러 번 도천에 올랐는데 천거의 요지에 이르기를 경하게 침잠함은 옥이 옷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하고 또 이마에서 독서를 하고 안빈낙도 하였다고 하였다. 일화정기는 일참판 이항로가 지었고 액자는 방임인 참봉 승학이 쓰고 행장은 족증손 우형이 지었으며 갈명은 화산 김용현이 지었다. 문집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배는 밀양박씨이며 1800년 10월 29일생이고 1867년 7월 2일 별세했다. 묘는 동래촌 앞 신좌이다. 부는 중원조는 우춘회, 조는 기정 충정공 숭원해무 외조는 이두용 경주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민하여 말을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많았다. 자라서는 금곡 송선생의 중용강론을 들었는데 금곡이 여러 번 칭찬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모에게 처음으로 중용의 심오한 뜻을 들었다 하고 또 홍매상과 이화서 재현을 쫓아 교유하였는데 다들 장려하고 칭례하여 허교하였다. 간혹 일찍이 과시에 나아가기도 하였으나 거연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좋아하는 바가 아니었다. 다만 어진경제 즉 공경사대부들과 사귀는 인연이 되어 선영과 조선의 미적을 강론하고 포장함으로 모든 공홍들이 몸을 낮추어 굽히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살고 있는 고을에 용호원이 있으니 동계 정원선생을 제사하는 곳으로서 공이 일찍부터 힘을 다하여 관리 경영하고 그 원에 주강이 되어 엄숙한 규약으로 여러 학생을 창도하고 인솔하여 유풍을 지능케 하니 향중이 공을 위례하였다. 동을 한 항상 고상한 풍채를 가져 연연하여 머뭇거리고 아첨하는 태도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때 청고를 지키고 자처하는 몇 분의 인사도 반드시 공으로 수반을 삼았다. 일찍이 경학과 유행으로 향천과 도천 그리고 수여사의 청거가 여러 번 있었으되 마침내 처사로 돌아가셨으니 공의는 애석해 하지만은 공의 심사는 어찌 손상함이 있었으리요. 화산 세칙유종 권용현이 지은 묘갈명에서 공이 8살 때 어른들이 조선으로 제목하여 시를 지으라 명령하니 문득 지어 말하기를 1월에 밝은 빛이여 아침마다 거듭되도다 하니 좌중이 다 경탄하였다. 이로써 공의 재지가 뛰어났음을 볼 수 있을 것이요. 일찍이 학덕이 높은 선생의 문화에 경례를 갖추고 명연, 과공명의 반열에 종유하였으니 용전 송내이 제주께서 추증하여 허교하시고 말하기를 독서한 지 40년 만에 들어보지 못한 중용의 심오한 뜻을 처사 이모는 의문나고 어려운 것을 해부하여 풀어주니 진실로 경하게 유사로다. 사람들이 묻지 않은 바를 물었다 하고 홍매산직필은 이모는 단아한 선비로 더욱이 선연을 포미하는데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종중의 어른이신 화서학루께서 일화정기문을 지어 말씀하시기를 유행은 도에 근접하고 공공을 겪어도 안년이 처신함이 옛날의 현인들도 이에 지나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공고을 부사인 매곡 송계수공도 말씀하기를 이모의 말은 아름답기가 문장고 시율 같아 시로 꾸민 것이 아니로되 자연이 우러나는 음성이라 일렀더라. 관부에서 청거한 요지는 명문세족으로 유행이 있고 타고난 성이 효호하다고 하였고 도에서 청거한 요지는 경하게 침잠하여 주옥이 몸물에 잠겨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비단옷 입은 암행어사도 이마자연에서 독서하고 안빈낙도하는 요사라는 요지로 공을 청거하였었다. 공의 학문과 행위가 실질적이고
깊이 감추어진 포부가 중후함이 이와 같음에도 마침내 당세에 대우받은 바가 없이 불운하여 공공하게 사시다가 세상에서 돌아가시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으랴. 족증손의형이 지은 행장에서 29대 일화전공은 일화정집을 남겼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일화정 이학준의 시문집이다. 1956년 내 일화전공의 사대후손인 동강 이창기가 편집, 간행하였다. 사권 1책이며 석인본이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및 정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서문 1956년은 족증손 우향이 근서하고 권도의 권룡형과 족증손 우향 등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1956년 단양절 감종어 명덕 근식하고 유두절 경주최원 근술, 수 7월개망 증손우갑 근식했다. 내용 분류로는 권 1은 시 159 수가 수록되고 권 2에서 37편과 문목 있다. 권 3에서 7편, 기 11편, 상량문 2편, 제문 6편 있고 권 4에 묘지 7편, 묘갈명 3편, 행장 4편, 사적 2편, 부록으로 기만사 행장 묘갈명 차운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홍석주 홍재철 이학노 등에게 보낸 증여시, 김경선, 김수근 등에게 준 송별시, 그리고 시대적 현실이 강하게 투영된 억적성 탄적상산성황 패난지 문여룹 수령다위민소축 등이 있다. 서중에는 상용전송 선생 문목은 송내이에게 생부모와 양부모의 상해, 상기와 복제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다. 상이순상은 이기현에게 보낸 것으로 그가 살던 고을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적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사용 암진공행장은 임진왜란 때의 의사 진우창에 대한 기록이다. 일화정집외에도 학중공이 사용하던 호패와 직인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일화정기는 1865년 종족 성리학의 대가인 화서 이학로공이 유산 이정매의 증손 이학준에게 일화정호를 지어주며 일화정기를 기술해 주었다. 일화정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화의 본뜻은 알지 못한다. 이제 문헌에 드러난 것에 따라 그대강 윗뜻을 모아보면 일은 주자의 주일무적이라는 설이니 만수가 일본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하는 공자께서 어찌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라고 했던 설이니 일본이 만수로 나눠지는 까닭이다. 일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할 뿐이지 존덕성이 아니고 하가 없으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뿐이지 도문학이 아니므로 한 글자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우리 두 사람의 처지에 따라 말해보더라도 통한다. 우리 둘은 이로 말하면 같은 평전공의 후손이니 조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그대와 나 사이에 피차의 간격이 있겠는가. 기로 말을 하자면 형제라 하더라도 세대가 내려가서 복을 입어야 하는 관계가 끝이 나면 은택도 끊겨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군자의 학문은 사욕을 제거하여 공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사회도 모두 형제동포이고 인이천하를 덮는다. 하물며 한 할아버지의 손자인 우리 두 사람이 매랴. 공자께서 이르기를 적선지가면 필유여경이요 적불선지가면 필유여항이라 고 하셨다. 무릇 성인은 무고와 무필을 덕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필자는 그 이치가 1월처럼 분명해서의 심스러운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도 적선은 어렵고 적불선은 쉬운 이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선은 먼지를 치우는 것과 같아서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고 불선은 먼지를 치우지 않는 것과 같아서 쌓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쌓인다. 이 때문에 그 어렵기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고 그 쉽기는 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듣기로
종씨 학준 덕우씨는 연원을 이어받아 이미 포부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있다. 나는 종씨의 집에 반드시 여경이 있다고 보고 우선 이로써 분명히 해둔다. 숭정 네 번째 을축 1865년 제중양의 종말 화서산인 항로는 기한다. 조선 철학사에서 단연코 우뚝하신 선생께서는 일화정에는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여 존덕성하고 삼가고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도문하게 힘쓰는 정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셨습니다. 웃감마을에 사는 방우손 진식은 삼가 역합니다. 1862년에는 경기도 양평에 계신 성리학 대가이신 화서 이항로 선생이 거창 가조에 있는 일화정 이학준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 그 내용은 종씨 일화정 주인께 화답합니다. 올해엔 꽃 소식이 매우 늦었는데 부문 중에 그대를 만났네. 가난에도 청렴결백한 마음 지켰고 노쇠에도 붉은 얼굴 윤기가 났었지. 연원을 헤아리니 태극을 논했었고 가문이 사업은 유옹을 이었다네. 충효는 우리 가문이 법도이니 훗날 국통을 징험하리라. 1862 임술년 음력 3월 하순 종말 화서산인 쓰다. 내용을 풀이하면 이 시는 거창에 거주하는 일화정 주인이 남녘의 꽃 소식과 함께 시한 술을 지어 양평으로 보내오자 화답한 것이다. 수련을 보면 일화정 주인은 늘 이맘때면 꽃 소식을 전하며 안부 편지를 올렸던 듯한데 이 해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늦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꽃이 늦게 피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무튼 화서 선생은 기다림에 지쳤던지 급기야 문을 걸어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가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대가 보낸 시가 온 것입니다. 미련의 국통은 철학 용어입니다. 율곡 선생은 리는 만물에 통하고 기는 개체에 국한된다. 는 이통기국설을 주장했었고 화서 선생은 심전주리론을 폈습니다. 6살 연상의 일가 할아버지인 화서 선생과 65의 족손이 태극을 논하다가 의견이 갈리자 선생께서 일화정 주인에게 효성 깊은 그대가 내 말에 동의해야 할 것이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불효자가 되고 말 지경입니다. 전술한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화서 선생은 일찍이 민본주의적 왕도 정치를 추구하며 과감한 국정개혁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 농민층의 몰락을 막고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862년 은 삼정의 문난과 지배계층의 횡포로 농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음력 2월 단성민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민난이 확대된 해였습니다. 이 시기에 시가 오갔던 음력 3월 하순은 거창도 예외가 아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께서 주장하셨던 개혁안들이 미리 실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선생께서는 대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이 시에서 6살 연하의 족손에게 조차 봉하라 하여 상대는 높이고 자신은 종말이라며 낮추고 있으니 조선의 범절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씨는 애매하여 바꾸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손수를 따질 수 있는 관계일 때는 일가를 쓰고 불분명할 때는 종씨를 쓴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화서 이항로의 화서문집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서 연원록에도 일화정 이학준이 등재되어 있어 학문적으로도 교류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화정 학중공의 일화정 문집에 화서 이항로공에게 보낸 서찰이 다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애정어린 종조계를 나타내고 있다.
1864년 연에는 승지공 이라정 이학중공이 벽진이씨 시조공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총원이신 본양의 성주군 벽진면의 얼과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경수당을 초기 건립 시기에 경족수족의 마음을 담아서 경수당 건립기를 기술했다. 그 내용이 이라정 문집에 남겨 벽진이씨 시조공의 사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수당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야산 동쪽에 있는 성주는 산천에 수려함과 인물을 배출함에 있어 경주, 진주, 상주, 안동과 서로 앞을 다투며 스스로 큰 고을을 이룬다. 국사와 야사를 상고하건대 이미 선배들이 지은 글 속에 이런 사실이 갖추어져 있으니 다시 군더더기 말이 필요치 않다. 갑자 1864년 봄에 족보일로 인하여 단소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지세의 아름다움을 두루 돌아보니 참으로 하늘이 만든 훌륭한 땅으로서 지금은 명암방 수촌이라 일컫는데 여기가 우리 시조 벽진부군께서 예전에 살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외로운 성에서 성원하신 일은 신라 말기에 뛰어나시고 천호의 봉급을 받은 일은 고려 초기에 특출하셨으니 주나라 서울을 떠나서 양산을 넘은 것과 같이 조상이 옮겨 사신 것은 어느 시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화공이 명곡에서 생장하시어 나라를 빛낸 계책으로서 명망이 천하에 퍼졌으니 옛 일을 회고하건대 상전벽해에 감개한 눈물이 흘려내려 옷깃을 적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우리 시조의 수천 후손들이 누가 그렇지 않겠는가. 다만 1년에 한 차례씩 모시는 제사가 끊이지 않고 다행히 전해지고 있으나 남아있는 제사가 오히려 소박하여 감 한 채와 당 한 채가 있는데 서감은 두 칸 장방으로 비록 노나라의 큰 집인 영광전만은 못하지만은 운곡의 곁 이천가에 우뚝이 서 있는데도 한자의 편액도 없으니 아, 슬프도다. 면상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봉이라 일컫고 기산에 오르는 사람은 허유의 무덤이라고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부의 친비는 무슨 일이 없으며 악의 즉 전국시대의 연나라 장수의 무덤길을 징험할 바 없는 것 같이 길 가는 나그네들이 이 지점을 가리켜 벽진이씨 단소와 제사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운거족종이 도배를 하여 옛 모습보다는 약간 나아졌으나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명칭이 없는 것이다. 동감은 화수원이라 현판을 달고 서감은 경수당이라 액자를 달고 당 가까이에는 단소 투자를 게시하고 북쪽에는 벽진이씨 보청 이라 크게 써 붙였으니 모두 친구 여은교의 석가래 같은 큰 글씨를 빌린 것이다. 외면으로 보면 불가의 도금한 아름다움 같으나 그 속이 어떠한 가는 알지 못하겠다. 이에 갑자기 백천의 흐름이 한 근원에서 비롯되고 만엽의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생각되어 그 감동으로 칠률 한 수와 원시 한 수를 읊었으니 어찌 원칠 언으로 장성 명문 대가의 솜씨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원래 문장을 짓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한데 진실로 운거족종에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마침내 기문을 짓는 바이다라고 승지공 이라정 학준엉이 경수당에 관해 기술했다. 이 기록은 종중의 역사 고증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필자와 경수당과의 인연으로는 대학을 마치고 구미에 있는 기업연구소에 근무할 때에 매년 시조공 추양제 하루 전날에는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인 동강 창기님께서 오셔서 주무시고 이튿날에 모시고 같이 시제에 참석하곤 했다. 부친께서는 재려시에 찬창을 하시곤 했다. 그리고 일가 종친에게 인사도 시켜주시고 선조님의 발자취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경수단기를 기술하신 이라정 이학준공은 부친의 오태조이시다. 부친께서는 경수당 및 대종중에 관해 관심이 많으셨다. 대동보 족보가 문헌록에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각 책자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경수당 중건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수축지에 기록되어 있다. 고향인 동네 마을에 선조님의 삼수정 나무가 전해지고 있어 그 영감으로 경수당 내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어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고향 동네 마을로 들어가는 동구박 입구 좌측에 벽진이씨 가조입향조 통덕량 인안서의 얼과 정신을 기르는 영모제실이 있다. 영모제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29대 이라정 이학준 배 밀양박씨 묘소가 있다. 영모제와 묘소 북쪽 맞은편 언덕인 동네마을 입구인 마을동구 밖에 거창군지에 의하면 27대 삼수정 이가신이 심었다는 고목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동네마을에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박류산의 북서 동네마을의 서쪽 전답 끝자락에 나지막한 안양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벽진이씨 가조입향조 21대 통덕량 인안서의 묘소가 정상부에 있고 그 아래에 33대까지의 후손들이 고이 잠들어 있다. 안양산 끝자락에 학당골이 있는데 거창군지에는 문과 과거에 급제하고 승문원 박사를 지내고 고향에 내려와서 강학을 했다는 학당이 있었다고 하나 소멸되었다고 한다. 박류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쪽의 끝자락에 가조면 동예리의 동네, 중평, 안금마을 등을 품고 있으며 박류산 아래로 가조천이 흐르고 있다. 가조천은 북쪽의 수덕산 끝자락인 가북으로 붙어 흘러와서 합천댐으로 향해서 남쪽으로 흘러간다. 가조천을 지나서는 넓은 가조평야가 펼쳐 있어 옛부터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편집 후기로는 본 편집자는 이라정 이학준 선조의 5세손이고 고향 동네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조선 후기 유학자 이라정공의 얼과 정신을 이해하고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가문으로 전해오는 문헌 및 자료와 정부기관 및 직간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대정신에 알맞는 대중매체로 편집해서 귀로 듣고 사진으로 이해하는 시청각 동영상을 만들었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편집 관련 자료를 전수해주신 유상공 7세손인 부친 가조동네마을 승지공 33세 동강 이창기님과 제작 편찬에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전 부산북구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한 장남 송월 이선숙님과 자료 준비를 해주신 동생 수야 이선수님, 구야 이성규님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34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9월 5일에